미국 3대 지수 2개는 오르고 하나 내렸습니다. 오늘은 경제 지표들을 몇 가지 좀 보고 미국 주식시장하고 시민지수 좀 볼 건데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단은 경기 사이클이 정점에 도달하면 달려오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일정 부분의 강도를 유지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번 같은 경우에는 IRA나 칩스법 거기에 AI 사이클이 막 붙어서 움직이면서 그 정점 사이클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보다 더 혼재되게서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지표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내년도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미국 주가 지수입니다. 이게 S&P 500 지수, 요게 나스닥이에요. 그다음 요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런데 과거 패턴을 놓고 보면 필라델피아가 제일 셌습니다.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였거든요. 이 강도 여기서부터 스타트점이 다른데 더 많이 올라왔죠. 근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최근은 나스닥이 제일 세요. 그 다음에 S&P,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SPX, 그러니까 S&P 500 지수의 이퀄 웨이트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시가총이 다른 것들은 시가총액 비중이 큰 애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시가총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균일하게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모든 주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가총액하고 상관없이. 얘는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큰 애들이 밀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요거는 좀 복잡한데 그냥 단순히 보면 얘가 S&P 500 지수입니다. 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여기 요거 보라색, 파란색, 여기는 고동색, 연두색. 요 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소프트웨어 쪽이에요.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차트들. 얘가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엔비디아, TSMC, AMD, 인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무슨 얘기냐? AI 사이클이 움직이고 있는데 AI 사이클에서 대규모로 자금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은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구글이나 메타나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그거의 판매로 이익을 내고 있는 애들이 하드웨어 쪽이에요.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인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 움직임과 소프트웨어 움직임을 AI 쪽에 약간 다른 섹터의 움직임들을 보려고 하는 건데 이쪽 한 2연절이 그러니까 전고점 대비를 놓고 오면 자 2연절이 중심으로도 일단 볼까요? 2연절이 중심 보면 이게 엔비디아인데 이렇게 보면 느낌이 없겠네. 자 전고점 중심으로 보면 여기 전고점이죠. 그죠? 근데 아직 전고점 돌파를 못했죠.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 전고점이 여기죠. 세게 올라오고 있죠. 이게 메타예요. 얘가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요게 뭐냐면 AMD거든요. 여기가 전고점인데 밑으로 계속 깨지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얘가 TSMC입니다. 얘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강하게 최근 밀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거 전고점이 여기죠. 전고점 돌파하고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어디냐? 인텔입니다. 인텔 지금 망하고 있죠. 여기 있는 여기에 마이크론. 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고점을 도달했다가 지금 사실 힘을 못 발휘하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게 요겁니다. 여기 S&P 500 지수가 아니고 나스닥이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마존입니다. 강력하게 쭉 밀고 올라오고 있죠. 고점을 계속 깨고 있고. 요게 메타입니다. 고점을 계속 깨고 쭉 올라오고 있죠. 얘가 구글이에요. 최근 미국의 정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죠. 독점, 검색 독점, 그다음에 유튜브 분할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하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서 최근 고점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데 떨어진 거에 대한 반등 강도가 굉장히 센 편입니다.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얘도 강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세진 않은데 얘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지금 트렌드는 AI 사이클,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시총이 높은 애들이 끌고 가는 시장이고 시총 높은 애들이 대부분 AI 쪽에 있잖아요. 그 AI인데 그 중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드웨어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올라온 측면이 있었는데 그 하드웨어가 약간 수그러들고 소프트웨어 쪽이 밀고 올라오는 패턴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AI 안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어떤 이동, 변화, 투자에 그런 느낌이 있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전기차 완성차, 그다음에 중간에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이런 약간의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섹터별 ETF거든요. 민감주, 이게 금융주, 민감주, 그 다음에 기술주, 산업재, 소재,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여기 비민감주, 이게 통신, 유틸리티, 그 다음에 부동산이거든요.
올라가는 거 볼까요? 여기 경기 민감주들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요게 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면 뭐 KT, 뭐 한국통신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이제 여기 안에 보면 있지만 여기 안에 보면 그 구글이나 메타처럼 그 인터넷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힘은 약하지만 이렇게 타고 올라오고 있죠. 이게 기술주예요. 기술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깨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깨지고 있어요. 정리해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에 AI 쪽이 예전부터 계속 강세였는데 하드웨어 쪽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던 게 약간 둔화되고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뒤에 보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볼까요? 이 심리수거든요. 이거 이사벨렛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오는 데이터인데 이게 인사이드 트랜잭션,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비중인데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베어리시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밑으로 떨어지면 불리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왜 그런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판매하는 거하고 사는 거의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많이 판다는 거잖아요. 내부자들이. 그러니까 많이 왜 팔겠어요? 많이 올랐다. 그래서 팔아제끼겠죠. 요거 이외에 CNBC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 이 CNBC 데이터 똑같은데 이거 12월 달은 날이 얼마 안 돼서 짧은 거고 여기 보면 11월 달에 굉장히 많이 팔았죠. 내부자들이 이렇게 많이 집어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셀하고 바이의 비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셀이 더 많은 거죠. 훨씬 더. 그래서 향후에 약간 내부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집어 던지는 애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게 미국의 액티브 펀드 매니저들 포지션 보여주는 NAAIM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11월 말까지는 미친 듯이 올라가다가 여기 12월 4일자 여기 보면 12월 4일자거든요. 여기가 12월 4일자 최근이죠. 요번 주 보면 포지션이 확 줄었죠. 85대로 98에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포지션을 한 주 만에. 이게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지만 미국의 AAII라고 하는 개인 투자자들 관련된 그 포지션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리를 발표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이거 11월 5일자니까 이것도 따끈따끈한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온 거죠. 잘 보시면 파란 게 불리시고요. 빨간 게 베어리시예요. 노란 건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중립은 확 줄었고 퉁 튀어서 야 주가 잘 날아갈 거야라고 하는 애들이 세졌고 베어리시는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향후에 또 미친 듯이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생각의 비중이 훨씬 더 커졌어요. 중립에서도 넘어가고 베어리시는 불리시 쪽으로 넘어간 거죠. 뭘 의미하는 거냐? 좀 전에 보면 전문 투자자들은 포지션 줄였잖아요. 야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쉬어야 되겠다. 포지션 줄였는데 개미들은 야 더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개미가 맞을지 기관이 맞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세력으로 놓고 보면 기관 세력이 만약에 개미들을 따라가지 않고 진두르면 올라가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기관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 심리하고 미국 주시장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지표를 보면 고용지표가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인데 지금 미국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4.3까지 7월 달에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는데 다시 4.2로 4.1까지 내려갔다 4.2로 올라왔고요. 다시 이 보시면 이게 데이터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밑에가 파트타임인데 이건 1000만 단위고 여기 그 풀타임인데 억 단위니까 이 차트가 약간 다른 쪽을 보는 거거든요. 트렌드만 보세요. 이게 풀타임 트렌드입니다. 최근 풀타임 트렌드가 최근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쫙 내려왔다 들려 올라가는 것 같더니 들려 올라가는 게 올라가질 않아요. 이게 전체 고용자 수거든요. 신규 고용이 아니고 파트타이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이머 파트타이머 두 개 다 내려오고 있다. 이거 안 좋은 거죠. 이거 뭐 이상하다. 풀타임 뭐 줄고 파트타임도 안 줄어?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게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그나마 풀타임은 유지하고 있는데 파트타임은 유지하고 있는데 풀타임은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있어요. 준다는 거죠. 전년동기 대비 그 풀타임 정규직이 줄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고용과 비고용, 이게 고용과 해고예요. 고용과 해고. 이게 고용된 숫자, 매월 신규 고용된 숫자와 신규 해고된 숫자거든요. 근데 최근 보면 9월 달에 고용이 확 늘어난 것 같더니 갑자기 확 줄었습니다. 10월 달에. 그리고 해고가 추세적으로 다시 늘고 있어요. 요 두 개의 갭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새로 고용된 숫자겠죠. 요게 만약에 고용 수가 해고 숫자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더 이상 증가를 안 한다. 전체 고용자 수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전체 노동자 수의 숫자인데 직전에 봤을 때 요게 이거하고 거의 12,000 정도로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데이터는 12,000이었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36,000 늘었다고 지금 데이터가 나왔고, 그다음에 다시 쭉 위로 올라가서 227,000이 신규로 늘은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이거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종합된 거거든요. 자, 점선으로 돼 있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이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데이터를 바꿨습니다. 실업률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다른 애들하고 같이 맞춰가지고 그냥 정상화 다시 시켰습니다. 이 점선이 실업률이거든요.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4.3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4.1 올라왔죠. 자, 얘가 고용된 숫자, 신규 고용된 숫자와 해고된 숫자의 차이입니다. 새로 고용된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를 보면 이게 전체 고용자 수의 전월 대비 증감률이에요. 증감 숫자예요. 즉 이것도 신규로 고용된 숫자입니다. 이게 약간 데이터를 다른 쪽에 산출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같이 보는 건데, 파란색하고 요거는 똑같죠. 패턴이 똑같죠. 패턴이 달달별로는 다를 수 있는데 패턴은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연두색이 뭐냐, 이게 ADP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민간의 그 급여 처리를 하는 회사가 산출하는 민간 영역에 매월 신규 고용된 숫자예요, 얘가. 근데 얘도 빨간색, 파란색 패턴이 다 비슷하죠. 그죠? 패턴을 보세요. 트렌드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얘네들의 데이터가 늦게 나와요. 뭐하고 이거하고 신규 고용과 해고 숫자의 데이터하고 이 ADP가 10월 달까지만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그런데 이게 더 빨리 나오거든요, 전체 고용자 숫자가. 그러니까 트렌드가 10월 달까지는 깨졌다가 11월 달에 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위로 올라오니까 이제 다음 달 데이터는 얘네 둘이 이제 위로 붙는 데이터 형태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이 실업률이 내려가면 좋은데 얘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실업률은 일단 서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계속 신규로 그 경제활동 인구가 안으로 들어오면 데이터가 이 전체 총 노동자 수의 움직임과 약간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건 트렌드가 윗방향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라오면서 같이 실업률이 내려와 주면 괜찮은데,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얘네들이 윗방향으로 올라오는 건 노동시장이 계속 탄력을 받고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안 해야 된다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트렌드를 보면 쭉 전체 근로자 수, 매월 고용되는 근로자 수가 트렌드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한번 튀는 강도가 좀 약했으면, 야 이거 한두 달 지나면 이거 고용시장이 확 식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팽창이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게 11월 달 튄 걸 보면 아직 고용시장은 아랫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용시장은 아직 잘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자 이거는 전체 그 총 주간 노동 시간입니다. 이거 전체 노동자 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직, 사무직을 배제하고 주로 생산직 라인 안에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두 개를 다 보는 이유는 데이터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서 그래요, 사실은. 근데 이게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냐면, 또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냐면 이게 생산성이에요. 이게 트렌드만 보세요. 똑같이 움직이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느냐면, 자 최근 트렌드를 보면, 자 노동 시간이 있죠. 이게 누계 노동 시간이거든요. 얘가 지금 여기 보면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게 옛날 패턴을 보면, 자 예전 패턴을 보면 이렇게 이전 경기 사이클 상단부에 보면 얘가 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파란 거하고 연두색이. 그죠? 이게 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기 이 언저리 라인이죠. 이 언저리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약한 거예요. 노동 시간 증감률이 1%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노동 시간이 그렇게 세진 않은 편이고, 이게 그러면 이 그 아웃풋, 생산량이 좀 주는 거거든요. 트렌드 쪽으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아래로 붙는 거죠. 그러면 이걸 왜 보느냐?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게 좀 전에 봤던 빨간색이 노동 생산성이거든요. 얘가 요거가 나머지는 이게 보상, 개인 소득, 가처분 소득입니다. 얘도 세 가지가 트렌드가 이거 전부 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트렌드가 비슷해요. 그런데 최근 트렌드를 보면 얘가 트렌드가 올라오다 말고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트렌드가 이렇게 보시면 이겁니다. 이거 파란색.
예. 얘 트렌드가 쭉 파란색이 쭉 해서 쭉 밀고 올라왔다가 트렌드가 약간씩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파란색이. 그죠? 이게 내려오면 얘가 내려오는 걸 왜 보는 거냐? 보상이나 혹은 소득 부분이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트렌드가 아래쪽으로 계속 밀려 내려가면 내년도에 대한 어떤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건데 아직까지는 유지가 잘 되고 있긴 한데 트렌드 자체로 놓고 보면 노동시간이 그렇게 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물론 최근에 11월 달에 살짝 들리긴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것도 트렌드를 봐야 되겠지만 이 노동시간이 아래쪽으로 붙으면 그게 소비에 소득에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건데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있진 않지만 옛날에 있었던 한 1.5 언저리 혹은 2%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지금 노동시간이 증감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경기가 정점이 됐는데 사람이 공장을 막 경기가 계속 팽창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공장에다 계속 더 많은 일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계속 팽창할 수 있긴 하지만 경기가 정점이 돼서 뜨거워지면 뜨거운 상태로 유지가 되면 이걸 공격적으로 늘릴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게 쉽사리 윗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증감률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이게 옆으로 유지하거나 그나마 유지하면 다행이고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지금까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실업률, 그 다음에 고용되는 패턴, 그 다음에 노동 시간, 그거 소득 이런 것들을 같이 본 거예요. 그리고 고용 패턴을 보고 소득을 봐야 되는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게 만약에 새로 근로자 수가 늘어나면 그거는 돈이 없던 사람이 새로 소비를 하려고 소비 시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고용이 느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 버리면 그거는 새로 들어오던 사람이 안 들어오고 오히려 사람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근데 아직까지 그 패턴은 아니에요. 그 패턴은 여기 보면 요 데이터 미국의 전체 고용자 수거든요. 얘가 아직은 꺾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직전 월에 이 강도가 약해서 꺾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강도를 붙이면서 올라간 걸 봐서는 올해는 꺾일 게 지났고 내년도 이제 넘어가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 보려고 보는 건데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니까 요게 기업의 투자입니다. 이건 분기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기업의 투자의 움직임은 뭐하고 비슷하냐면 위에 있는 빨간 거와 파란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트렌드만 보세요. 트렌드만. 이게 기업의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거나 혹은 그 증가 강도가 약해지면, 증가 강도가 세지면 투자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투자하는 강도가 세지는데 만약에 이 이익의 증감이 낮아지면 얘도 낮아지는 거예요. 패턴이. 최근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고 있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익의 증감률이 살짝 정점을 치고 여기서부터 볼까요? 예, 정점을 치고 트렌드로 내려와져서 그거에 맞춰서 투자가 약해졌다가 요 강도가 약해지면서 그 뒤에 따라서 투자가 약해졌다가 이게 다시 살아났었거든요. 투자가. 그런데 이 최근 트렌드는 윗방향으로 이익이 잡히는 게 아니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낮은 방향 쪽으로 잡히고 있고 그 트렌드가 투자도 역시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은 4분기 데이터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투자 트렌드가 약간씩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GDP가 가계의 소비, 기업의 투자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가계의 소비는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1.5 받쳐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투자 쪽은 조금 약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4분기 나오는 거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 이외에 좀 세부적으로 데이터들을 보면 AI 사이클은 아직 살아서 잘 움직이고 있는데 모든 영역에 투자의 모든 영역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스트럭처 그러니까 설비 같은 것들 뭐 예를 들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3분기 기준으로.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장비들이 들어가는 에퀴먼트라고 하는 뭐 장비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공장이 만들어지면 그런 것들은 좀 아직 세게 탄력을 받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놔야 그 공장 안으로 기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트럭처 부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향후에 에퀴먼트 부분도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 데이터는 여기다 안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기업의 이익
조차도 약간 줄어들면서 기업의 투자가 내년도 가면서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지금 보면 노동시장 뜨겁습니다. 아직 꺾일 때쯤 된 거 아니야라고 지난달에 생각했는데 다시 강도가 튀면서 이거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고, 소득 같은 경우에도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소득이 빠른 속도로 꺾이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의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크게 타격을 단기적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 투자를 놓고 보면 기업 이익의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이익 증감률이 약간씩 약해지고 있는 거, 트렌드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투자가 조금씩 내년도에 들어서는 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관세를 땅 때리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물건을 팔면 비싸니까 국내에 들어와서 만들겠다고 기업들이 미국 안으로 들어가서 공장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IRA하고 칩스법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이미 글로벌 공장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사실은.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할 중심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규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과연 크겠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서로 관세를 때리거나 이런 짓을 양쪽에서 다 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물론 협상을 하면서 뭔가 타격을 만들긴 하겠지만, 그게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소비 심리의 악화 뭐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기업 투자가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눈치 보기 액션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역인데요. 이거는 이게 유엔의 무역개발협력기구인가 뭐 그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트렌드 볼륨, 자 이게 이제 그 상품 구스인데 볼륨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금액이 아니고. 보면 1분기 때 어떻게 됐냐면 1분기 때 예측치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습니다. 2분기 때 이게 전월 대비거든요. 전월 대비 높게 나왔어요. 근데 3분기 내려가서 3분기 가서 이게 급격히 쭉 빠졌습니다. 이거는 예측치예요. 아직 완성치가 안 나왔어요. 하지만 트렌드적으로 쭉 빠져 있는 상황이고, 4분기에 전분기가 빠졌으니까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거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쭉 빠지고 있거든요. 트렌드가 지금 현재. 그리고 이거는 구수가 아니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이게 올해 1분기 때 어땠냐면 1분기 때 강도가 1.3, 근데 1.8이 나왔죠. 2분기 때 0.7로 약해질 거라는데 2.53 나왔어요. 3분기 때 0.69 나왔고요. 조금 트렌드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큰 트렌드 변화가 발생하려면 경기 수축이 확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구수 관점에서 놓고 보면 3분기에는 약간 무역 중심이 빠졌고 4분기에서 좀 전분기 대비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데, 올라오다 지금 현재 조금씩 내려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무역 분쟁에 걸리면 여기에 영향을 미치겠죠. 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거가 뭐냐면 수출입니다. 이거 매크로 마이크로 데이터인데, 미국, 유로존, 그 다음에 유로존 안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인데, 트렌드를 보면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쭉 올라오다가 쭉 트렌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트렌드가 이렇게 추세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속보치가 제일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11월 달 데이터가 12월 초에 나오는데, 데이터 나온 거 보면 1.4,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쭉 빠졌죠.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우리나라 수출 증감률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빨리 정치권에서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빨간 건데 굉장히 빨리 튀어 올라왔고요. 추세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타이완이거든요. 타이완하고 타이완을 보는 이유는 반도체 때문에 봅니다. 타이완도 보면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 점점 아래로 깨지고 있어요. 약해지고 있거든요. 11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11월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위로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는 사실 삼성전자가 계속 그 뒤로 밀리면서, 그다음에 우리는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래서 밀리는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이 타이완이 여기서 다시 또 아래쪽으로 조금 위로 못 올라가고 밑으로 좀 밀려 내려가는, 옆으로 기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반도체 시장 쪽의 문제가 좀 강도가 약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수출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이게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보시면 여기 급격하게 많이 올랐잖아요. 올랐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거냐? 이게 중국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누계예요, 누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여기 있는 게 매출 증감률이고 이게 이익 증감률입니다. 매출 조금씩 늘고 있죠. 그죠? 근데 느는 강도는 줄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익은 마이너스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싼 거 엄청나게 팔아지고 있다. 이익 깎아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수출이 급격하게 늘은 건 좋은데 그래 이게 는 게 과연 기업의 이익 쪽에 중요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즉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싼 것만 딥다 팔아제끼고 있어서 과연 이게 경제가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닌 거죠. 사실 경제가 좋다면 이익도 커버하면서 글로벌 안에서 좋은 것도 팔리고 비싼 것도 팔리고 이런 쪽으로 되는데 중국은 지금 현재 싼 거 팔아제끼는 쪽으로 이걸 밀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좋다라고 생각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리테일 세일을 보면 여기 유로 같은 경우는 트렌드적으로 약간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 소매 판매가. 우리나라도 소매 판매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즉 전년 동기 대비 덜 쓰던 게 조금 그나마 강도가 줄어든다는 뜻이지 플러스로 넘어간 상태는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거 밑으로 빠질 것 같아요. 다시 강도가 더 마이너스 세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이제 차이나입니다. 중국. 중국은 소매 판매가 최근 좀 약한 증감률 수준에 있다가 지금 튀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수출도 튀고 소매도 튀었는데 수출은 안으로 들여다보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고 이 소매 판매도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데이터는 지금 안 올려놨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것들 사는데 쪽에 좀 포커스가 많이 있어서 있는 애들이 쓰는 형태로 가지만 그 위에 나머지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있는 사람들이 좀 주머니를 열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트렌드가 다 좋아지고 있느냐 그런 패턴은 아닙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는데 미국 어떤 것 같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방향성 타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일정 부분은 갑니다. 거기에 이슈가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어느 쪽으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아직은 미국이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패턴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리만큼 경제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내년도도 그러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노동시장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일하는 시간 자체가 그렇게 강렬한 수준으로 늘어나는 패턴은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강렬하게 늘어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의 패턴에서 강도를 유지하는 형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시점엔 다시 꺾일 거라고 보고 있고 기업의 이익은 이익 관점에 늘어나는 강도가 줄고 있기 때문에 증감률이 투자 쪽에 영향을 미쳐서 투자의 증가율도 좀씩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역시 투자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고용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게 소득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리고 거기에 관세벽을 치면서 심리적으로 기업 투자에 대해서도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때려가지고 너 밖에서 만들어서 팔면 비싸니까 국내로 들어와 이런 얘기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미국 투자 안으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그 신규 투자를 끌어당기기보다는 신중한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 트럼프 임기가 8년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4년하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그렇게 계속 바뀔지 진행될지도 모르고 공화당이 또 집권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를 무진장 계속 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자국민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이 투자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일 거라고. 그래서 아직까지 경제 지표가 빠른 속도로 깨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느냐?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주식시장 자체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게 올라왔다. 사실은. 연말 랠리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내년도 주식시장은 2024년도에 봐온 주식시장의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할까요? 너무 길어졌는데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